요즘 캐나다 이민에 정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죠.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던 캐나다가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서 문을 조이고 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캐나다 정부가 왜, 그리고 또 어떻게 이민 시스템의 대대적인 리셋을 시작했는지 그 속사정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정부 공식 성명을 한번 볼까요? 통제권을 되찾는다.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린다. 이런 표현들에서 아주 강한 의지가 느껴지죠. 이건 그냥 숫자 몇 개 좀 바꾸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캐나다 이민 정책의 판 자체를 새로 짜겠다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7.5%. 네, 이 숫자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불과 6년 전인 2018년만 해도 3.3%였던 임시 거주자 비율이 글쎄 2배가 넘게 폭증해버린 거예요. 이러니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병원 한 번 가려면 하세월이고 사회 시스템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경에 이른 거죠. 정부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캐나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뭘까요? 그 새로운 계획,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전략의 핵심,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분리입니다. 마치 고속도로랑 국도 통행량을 따로 관리하는 것처럼요. 이제 캐나다는 영주권자와 임시 거주자를 완전히 다른 두 그룹으로 보고 각각 다른 처방을 내리기 시작한 거죠. 먼저 영주권자가 있죠. 이름 그대로입니다.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정착해서 우리 이웃이 되고 또 함께 캐나다 사회를 만들어갈 미래의 시민들을 말하는 거죠. 반면에 임시 거주자는 말 그대로 잠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유학생이나 단기 취업 근로자들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만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임시 거주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계획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영주권자는 지금처럼 꾸준히 안정적으로 받아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요. 문제가 됐던 임시 거주자는 확 줄이겠다 이겁니다. 한쪽은 안정화, 다른 한쪽은 감축, 이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꺼내든 셈이죠.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와, 이 변화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냥 한눈에 딱 보이죠. 불과 1년 만에, 그러니까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면서 신규 임시 거주자 목표가 약 67만 명 수준에서 38만 5천 명으로 말 그대로 거의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게 바로 정부가 말하는 통제의 실제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럼 임시 거주자는 이렇게 줄이는데 영주권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2026년부터 3년간의 구체적인 영주권자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숫자는 바로 38만 명입니다. 정부가 아예 못을 박았어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딱 3년 동안 매년 정확하게 38만 명의 새 영주권자를 받겠다. 이렇게요. 확 늘리거나 줄이는 게 아니라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받겠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정부의 진짜 속내가 보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영주권자 10명 중에 6명 이상, 무려 63%를 경제이민으로 채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초청이나 난민보다는 당장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뽑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 표를 보면 그림이 더 명확해져요. 전체 총원은 38만 명으로 딱 구정시켜 놓고요. 그 안에 내용물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보시면 경제이민 숫자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데 가족 초청이나 난민 숫자는 줄어들죠. 결국 전체 파이는 똑같지만 캐나다 경제에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큰 조각을 주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이 새로운 계획에 채찍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근도 있거든요. 특히 이미 캐나다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무작정 문을 걸어 잠그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미 캐나다 안에서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영주권으로 가는 특별한 지름길을 열어주기로 한 거죠. 이것도 이번 개편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첫 번째 혜택은 인도주의적 보호 대상자들에게 돌아가는데요. 정부가 이분들 신청서 약 11만 5천 건을 앞으로 2년 안에 빠르게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불안정한 신분에서 벗어나서 캐나다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귀를 쫑긋 세울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임시 취업 비자로 일하고 있는 숙련 기술자들을 위한 정말 파격적인 기회입니다. 2026년, 2027년 딱 2년 동안 최대 3만 3천 명에게 영주권을 주는 말 그대로 한 번뿐인 특별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 3만 3천 명, 과연 누가 해당될까요? 기준은 꽤 명확합니다. 일단 유효한 취업 비자가 있어야 하고요. 캐나다에서 세금도 내면서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특히 의료나 IT, 건설 같은 핵심 산업, 아니면 사람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미 검증된 인재는 우리가 꽉 붙잡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캐나다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4가지 핵심 전략으로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영주권자는 안정적으로. 둘째, 임시 거주자는 과감하게 축소. 셋째, 캐나다 안에 있는 인재는 영주권으로 전환. 마지막, 넷째, 경제 이민은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이게 바로 새로운 캐나다 이민정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가 가리키는 최종 목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임시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으로, 그리고 매년 새로 들어오는 영주권자는 전체 인구의 1% 미만으로 관리하겠다, 이거죠. 맨 처음에 말했던 지속 가능한 이민, 그걸 위한 구체적인 수치 목표가 나온 셈입니다. 결국 캐나다의 이번 대대적인 이민정책 리셋은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묘수가 될까요? 아니면 자칫 잘못해서 경제 성장의 동력까지 잃어버리는 수가 될까요? 이 거대한 실험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